안녕하세요. 2019학년 1학기 중국 대련동현정보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외식조리학과 17학번 김지은입니다. 출국부터 학교 생활, 일상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교환학생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교환학생 신청 또는 파견을 앞두고 계실 학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 역시나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출국 준비, 학교 생활, 기숙사와 학식, 일상 풍경, 그리고 꿀팁 방출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갈 때는 비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교환학생 파견이 결정되면 파견교에서 입학허가서가 올 텐데요. 바로 그 입학허가서와 사본을 꼭 지참하시고 여권, 비자용 사진, 신분증, 그리고 55,000원을 가지고 비자 신청센터로 가면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센터는 서울역, 남산스퀘어, 부산, 광주, 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역 비자 신청센터는 매일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개장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신청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신 후 비자를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를 준비하면서 중국은행의 유학생 카드까지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유학생 카드는 한국에서 발급받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하나로 돈을 넣으면 중국에서 환율에 맞게 중국 돈으로 뽑아 쓰실 수 있습니다. 주로 교환학생들이 생활비를 이용하는 통장인데요. 한 달에 3번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종로, 구로, 안산에 있는 중국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때 주민등록증과 입학허가서, 현금 10,000원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비행기표를 예매해야겠죠? 각종 예매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행 비행기표는 20주 전과 2주 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단 늦게 예매할수록 매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용했던 중국 남방항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유학생을 위한 위탁 수화물을 무료로 추가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니 꼭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본격적인 학교 생활에 앞서 반배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련 동현정보대학교의 경우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초급반은 초급 0반과 초급 1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급 0반은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학생분들을 위한 반이기에 선생님께서도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수업을 하십니다. 초급 0반에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에 듣는다면 중국어 초급자도 HSK 3급 이상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급 1반은 HSK 3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학생분께 추천하는 반입니다. 책에 병음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께서도 중국어로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급반 이상부터는 HS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분께 추천드리는데요. 본인이 HSK 5급 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중급 1반을, HSK 6급 취득을 목표 하신다면 중급 2반을 추천합니다. 고급반은 희망자가 있으며 과외식으로 개설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실력과 배치된 반의 수준이 맞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선생님께 요구하여 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국어가 빨리 늘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반마다 요구되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높은 반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지 모릅니다. 숙제만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도서관에서 예습, 복습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파견 갔던 다른 학우들을 지켜본 결과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반을 선택해서 들은 학우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한 만큼 중국어 실력이 아주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혹시 더 높은 반으로 옮길지 고민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옮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아주 좋겠죠? 한국에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보는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마다 담임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성적 반영 항목도 비율도 다릅니다. 제가 있던 반을 예로 들면 성적 반영 항목은 HSK 시험, 작은 시험, 기말고사, 출석률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HSK 시험은 수업을 어느 정도 들은 뒤에 반 수준에 맞는 HSK 모의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시험은 20단원 중 5단원이 끝날 때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는 시험입니다.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겠죠?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그동안 배운 것을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HSK 시험, 작은 시험, 출석은 10%만 반영되지만 기말고사는 무려 70%나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모든 시험이 평소에 숙제만 열심히 했어도 쉽다고 느껴질 만큼 어렵지 않으니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얻길 위한 바랍니다. 하지만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예습과 복습도 꾸준히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경기대학교에서의 성적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성적표 원본은 기말고사 한 달 뒤에 경기대학교 국제교류팀으로 도착합니다. 성적의 커트라인은 60점이고 60점 미만은 논패스 처리가 되어 경기대 교양이나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적 인정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성적표 원본과 과목계유서, 학점 인정 신청서, 전공 과목 수강 내역이 필요합니다. 과목계유서는 중국에서 받아와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학점 인정 신청서와 전공 과목 수강 내역은 교환학생 카페 및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국제교류팀의 승인을 받고 과사나 교수님께 제출하여 단과대와 총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교환학생 이후 다음 학기가 지나기 전까지 성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은 한국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술 동아리, 영어 동아리, 기타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아리는 보통 수업을 마친 오후나 저녁 시간에 운동장, 도서관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데 무술 동아리에선 쌍절곤, 복싱, 태극권, 전통무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무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플러스로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서 제게 더욱더 뜻깊었습니다. 대련 동현정보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유학생 활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중국 대학교에서 운동회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준비하면서 규모 있게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 수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운동장을 행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환호하며 환영해 주었고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고 함께 경기를 응원하면서
중국 친구들과 하나 되어 온도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국 학생끼리 여순 과목에 다녀온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및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인들을 기리며 기도하며 몇몇의 유학생들은 눈물을 보였고 타국에서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 가장 걱정했던 것이 중국인 친구 사귀기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준비해준 한중 교류회를 통해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와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깊은 관계를 맺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어 교양을 듣는 중국 친구들이 주가 되어 한중 교류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친구가 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게임과 식사를 준비해 주어서 재밌게 즐기고 좋은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이후에 함께 바닷가도 놀러가고 놀이공원,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밤마다 같이 운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회화 능력이 향상되었고 맛집이나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 같은 꿀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살아야 하는 기숙사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동현정보대학교 같은 경우엔 한국인은 한 층에 다 같이 살며 2인 1실이 기본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1인 1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정수기, 책상, 의자, 장롱, 침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방 내부에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방에 따라 책상이 2개인 방도 있고 하나인 방도 있으며 또한 기숙사 전체에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나름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속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숙사에 입소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준비해오면 좋을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필터인데요. 샤워기 필터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중국은 석회수이고 또 2주 정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녹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샤워기 필터를 한국에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 챙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대련은 한국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하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겨 오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학기 중에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침대 매트는 비교적 새 것인데 이불은 학기 전에 빨아주시긴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타오바오에서 구입하시거나 한국에서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숙사의 주방시설과 세탁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층마다 공용주방 안에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구와 향신료는 공동구매를 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 같은 경우는 1회에 4위안으로 하나 700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QR코드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물과 오래된 세탁기 때문에 세탁이 잘 되지 않고 옷이 상하기 때문에 세탁망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학식과 근처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련 동현정보대학 학식은 맛집 중의 맛집입니다. 학식당에서 가장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메뉴는 지공바오와 철판 요리입니다. 지공바오는 중국식 찜닭이고 1인당 13에서 17위안으로 하나 2,400원 정도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채와 어묵 등 재료를 선택하면 찜닭처럼 나와서 3명에서 4명에서 같이 나눠 드실 수 있습니다. 철판 요리는 달걀, 가지, 두부 등을 철판에 볶아서 주는데 10에서 14위안 정도로 하나 2,200원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경기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상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양피라는 음식은 중국식 비빔면인데 땅콩 소스에 오이와 묵 같은 면을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다이어트 음식으로 완전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다음 메뉴는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은 워낙 프랜차이즈도 많고 어딜 가나 평타 이상은 하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양푸지나 짱냥과 같은 프랜차이즈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교환학생을 떠났다면 어학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학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행인데요. 저는 대련에 체류하면서 대련뿐만 아니라 상해, 북경, 천진, 단동, 심양 등의 도시를 여행했고 각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냈던 대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련은 중국인들이 인정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시내에 다양한 휴식처가 되는 공간들과 아름다움을 갖춘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동방수성은 대련 내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또한 근처에 예쁜 카페와 소품샵들이 많아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대련은 바다의 도시답게 바다를 둘러싼 광장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광장은 성해광장입니다. 성해광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대련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밤에 선보이는 웅장한 분수쇼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리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한국인 유학생들끼리 리순 감옥에 방문했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으신 관동법원에서 한국어로 된 안중근 의사의 재판과정 동영상을 보고 안중근 의사를 모신 위패 앞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곳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리순 감옥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독방은 1평 남짓 작은 창문에 빛을 통해 생활하셨을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고문기구를 보며 사람이라면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련 리순 감옥을 거쳐간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피 흘리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고 중국 땅에서 선조의 애국을 보게 되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이라면 무조건 들린다는 마성의 도시 상해. 저는 상해 여행 하루 전날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즉흥 여행은 교환학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해의 야경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본 야경 중 제일은 동방명주를 낀 와이탄 강가입니다. 와이탄 주위의 건물들은 모두 황금빛의 조명을 달고 있고 동방명주가 뿜어내는 각양각색의 빛들이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눈호강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유람선을 탄다면 야경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 베이징에도 방문을 하였는데요. 베이징 하면 뭐니뭐니 해도 베이징 떡이 최고의 먹거리 아닐까요? 베이징 떡은 부드러웠고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육즙이 퍼졌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만큼 유구한 역사를 품은 베이징에서 TV로만 보던 자금성과 이황원에도 가고 인력거가 야경을 가로지르는 스치아이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대련은 비교적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었다면 베이징은 정말 중국인들의 삶이 묻어있는 도시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열차의 날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련에서 17시간 기차를 타고 또 내려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도착한 백두산 천지. 5월에 눈으로 가득 뒤덮인 천지는 정말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연을 보고 경이롭다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백두산 천지에 방문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북한 땅을 강 건너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단동인데요. 단동은 대련에서 기차로 약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단교도 볼 수 있고 단교에서 압록강 넘어 신의주의 땅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맥주인 대동강 맥주와 대표적 음식인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어서 더 특별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제게 단동은 역사적인 이유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 중 여행 말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였습니다. 동현정보대학교에서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끼리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다 친해지기도 합니다. PPT에 있는 아래 두 사진은 러시아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함께 러시아 음식을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각국의 요리를 서로 대접하며 각국의 문화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중국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 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은 디디 추싱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하며 중국판 우버라고 불립니다. 어디서든지 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호출하기 전 금액 요금 확인이 가능하고 GPS 실시간 위치 확인, 여정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 앱은 고덕지도라는 앱으로 중국판 네이버 지도입니다. 빠른 길 찾기는 물론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교통수단별 요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앱입니다. 첫 번째 앱은 따총띠엔핑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유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식당, 영화, 박물관, 지역 행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남긴 맛집 평가를 통해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은 메이트와 와이마이입니다. 한국의 요기요와 같은 음식 배달 앱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으며 실시간 배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음은 학생증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학생증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겸 학생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시험을 볼 때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관광지를 다닐 때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실 땐 다녀온 학생들의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기대학교 국제교류 카페에서는 경기대학교에서 파견되는 다양한 국가의 여러 학교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PT에 나와 있는 블로그 주소를 검색하시면 19학년 1학기에 대전 동현정보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저와 최민주 학생의 교환학생 준비 과정 및 후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하셨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향상을 위해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업 전, 중, 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셔서 몰랐던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문장에 대해 알려주셔서 중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일상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주문, 물건 구매, 교통수단 이용 등의 상황 속에서 계속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 능력, 특히 중국어 회화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사라진 Q&A 시간 대신 경기대 학생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첫 질문은 서류와 면접 준비입니다. 서류는 크게 지원 동기, 학업 계획서로 나뉘어집니다. 지원 동기 부분에는 지원 동기, 준비 과정을 서술하게 되어 있고 학업 계획서에는 학습 목표, 파견 대학 지망 이유, 학습 계획, 귀국 후의 계획을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 외에 질문도 하시지만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관계상 질문할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면접 본 시간대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소개를 시키셨는데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어로, 못하는 사람은 영어로, 영어도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어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국어로도 자기소개를 해도 되지만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성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입니다. 중국은 중문과 전공으로 인정이 되며 중문과 같은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교양학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교환학생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에 맞추어서 경기대 수업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9학년 1학기 대련 동안정보대로 떠난 4개월의 교환학생 이야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